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베트남의 어느 작은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녹슨 철창 안에 몸을 겨우 돌릴 수 있을 만큼 좁은 공간에 한 마리의 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센센. 베트남어로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이 이름은 어쩌면 그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새는 아기였을 때 어미의 품에서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야생의 숲에서 태어나 막 세상을 배워가던 그 작은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고 어두운 철창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7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년 전이면 많은 분들의 자녀가 태어나던 시절입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누군가는 새 직장을 시작했으며, 누군가는 부모님을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2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새는 단 한 번도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풀밭을 밟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강물 소리를 들으며 자유롭게 걷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이란 오직 그 좁은 철창이 전부였습니다. 웅담 채취. 전통 의학에 사용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반달 가슴곰들이 이런 방식으로 평생을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빛도 없이 희망도 없이. 하지만 인간이 만든 고통을 또 다른 인간들이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웅담 농장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동물 보호기금 애너멀즈 에이저이라는 단체가 센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센을 넘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센의 철창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27년을 갇혀 살아온 곰의 눈빛은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놀라움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센의 해가 드디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한 것들을 잊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창문을 여는 것,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마루를 느끼는 것, 바깥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시는 것,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날씨를 가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센에게는 27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달가슴곰은 원래 아시아의 숲에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나무를 타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넓은 영역을 자유롭게 누빕니다. 그들의 발바닥은 울퉁불퉁한 나무 껍질의 감촉을 기억하도록, 그들의 코는 숲의 냄새를 구분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센에게 주어진 것은 녹슨 철창의 차가운 금속뿐이었습니다. 웅담 농장의 곰들은 대부분 착유장치가 달린 조끼를 입은 채 살아갑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돌아눕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담즙을 채취하는 과정은 극도로 고통스럽고 그 고통은 매일 반복됩니다. 많은 곰들이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 행동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보입니다. 앞뒤로 앞뒤로, 머리를 좌우로 좌우로, 마치 정지된 시간 속에 갇힌 것처럼. 구조대원들이 처음 센을 발견했을 때 그는 철창 안에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27년간 몸에 새겨진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의 근육은 좁은 공간에 맞게 굳어 있었고 그의 발바닥은 철창 바닥의 패턴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가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몸은 철창에 갇혀 있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아직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까마득히 먼 기억의 파편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센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눈빛은 마치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27년. 그 세월 동안 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기적이었습니다. 샌의 27년 고통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조 당일 애너멀즈 에이저 팀은 이른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의사, 동물 행동 전문가, 운반팀,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록 담당자까지 모두가 샌을 위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전날 밤 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너무 설레서. 철창 문이 열리는 순간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오랫동안 갇혀 살아온 동물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넓은 공간이 오히려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유가 낯선 것이지요. 팀원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샌은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새로운 냄새들을 맡았습니다. 바깥의 공기, 흙냄새, 풀냄새, 27년 만에 맡아보는 냄새들. 그의 코가 바빠졌습니다. 세상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아닌 뭔가 부드럽고 낯선 것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샌은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발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또다시. 그것이 풀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처음이었을까요? 구조대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샌이 서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처음엔 짧게, 그러다 오래, 그러다 한참. 샌은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울었고 그 울음이 번졌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27년 만의 하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 구름 몇 점과 파란 색깔뿐인 하늘. 그런데 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몇 명이나 오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고 있을까요? 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샌의 구조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샌의 눈빛 앞에서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애너멀즈 에이저의 보호구역에 도착한 샌에게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풀밭을 처음 밟던 날 그는 한참을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신기했던 것입니다. 부드럽고 약간 차갑고 간지러운 그 감촉. 조심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물을 처음 만났을 때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작은 웅덩이 앞에서 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냄새를 맡고 살짝 발을 담갔다 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고 샌은 그 안에서 뒹굴었습니다. 보호구역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샌의 모든 처음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무 그늘 아래 누워 낮잠을 잔 날. 처음으로 과일을 손으로 잡아먹은 날. 처음으로 다른 곰과 같은 공간에서 지낸 날. 처음으로 비를 맞은 날. 비를 맞던 날의 이야기가 특히 마음을 울렸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샌은 처음엔 놀라서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나왔습니다.
코를 하늘로 향하고 빗방울을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직원이 실내로 유도하려 했지만 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비를 맞았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서 그날 샌을 보며 제가 뭔가를 배웠어요.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빨리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새는 비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27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맛보는 것처럼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비가 반갑지 않게 됐습니다. 빨래 걱정, 출퇴근 걱정, 우산 걱정. 그런데 새는 비를 그냥 비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하게, 온전하게 27년을 기다려온 빗방울이었으니까요. 새는 또 자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구조되던 날처럼 그 습관은 보호구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낮마다, 저녁마다 마치 하늘이 여전히 거기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은 확인이 아니라 감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곰으로서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7년이 지웠던 본능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흙을 파고 나무에 기대고 햇살 아래 몸을 뻗는 것. 이 모든 것이 샌에게는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샌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샌 같은 곰이 더 있나요? 대답은 가슴 아프게도 예였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만 150마리 이상의 반달 가슴곰이 여전히 웅담 농장에 갇혀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지만 현실은 법보다 느립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농장을 하루아침에 닫는 것은 쉽지 않고 설득과 협상,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너멀즈 에이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150마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창설자 질 로빈슨 질 라번선은 1993년 중국의 한 웅담 농장을 방문하다가 우연히 갇혀있던 어미 곰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평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 30년 넘게 수천 마리의 곰들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수천 개의 삶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은 것 같다는 느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질 로빈슨도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샌을 구조한 구조대원들도 처음엔 그저 동물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27년의 고통을 끝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샌과 함께 살아가는 곰들 중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20년을 갇혔다 온 곰 한쪽 발을 잃은 채 구조된 곰 말을 잃었다가 서서히 되찾아가는 곰. 이들은 서로를 알아보듯 조심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처음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러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어느 날 나란히 앉아 햇살을 받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언어 없이도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알았습니다. 담당 수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곰들을 보고 있으면 회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회복,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요. 그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니어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도 무언가에 갇혀본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병원 침대일 수도 있고, 고독함일 수도 있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철창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새는 말합니다. 문은 열릴 수 있다고. 150마리의 곰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도 언젠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애너멀즈 에이전은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오늘 새는 하늘을 봤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사건도 드라마틱한 반전도 아닙니다.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장면 하나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샌의 하늘을 보며 우는 것은 샌이 안타까워서만이 아니라고. 어쩌면 우리도 오랫동안 하늘을 제대로 올려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무거움 속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갑니다. 지면만 보며 걷습니다. 하늘은 항상 거기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샌이 처음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그 눈빛,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도 그렇게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무슨 모양인지 한참을 들여다보고 별을 세며 잠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했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던 그 시절. 새는 그것을 27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되찾으라고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너멀즈 에이저의 구조대원들은 말합니다. 곰들을 구조하러 갔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구조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고통받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든다고. 그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회복의 기적입니다. 새는 지금도 매일 하늘을 봅니다. 아침 햇살이 보호구역을 물들릴 때 그는 어김없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확인합니다. 마치 오늘도 여기 있구나 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 하늘 아래 여러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 주세요. 맑은 날이면 그 파란 색깔을, 흐린 날이면 구름의 모양을, 비 오는 날이면 빗방울이 만드는 소리를. 그 하늘이 샌에게는 27년 만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유는 공기처럼 항상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잊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철창 안에 있는 150마리의 곰들을 위해 애너멀즈 에이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들이 모두 샌처럼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 영상이 그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샌의 이름 연꽃,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꽃. 그는 27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반드시 그런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도 하늘을 봐주세요. 삶은 우리가 숨쉬는 순간의 수가 아니라 우리의 숨을 먹게 하는 순간의 수로 측정된다. 마야 안젤루의 말처럼. 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생명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닙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살아남고 다시 일어서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작은 순간들.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샌의 이야기처럼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벨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는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샌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동물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살며시 전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따뜻해지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 한번 올려다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